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대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앞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34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무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하셨는데 회사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왔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대기업 연구소에서 그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일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벌써 26년 차가 됐어요. 제가 기대했던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시는 건데 아무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어요. 근데 잠시만 이걸 넘길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 기회라고 써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이 사업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직장생활 26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자리에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저도 이제 직장생활 10년, 15년, 20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고민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민이라면 역시 내가 이 일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그만뒀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직장 동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비록 직장인뿐만 아니라 비슷한 일을 하시는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점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호모 100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100세 시대,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현대인들을 이제 빗대어서 만든 신조어죠, 일종의.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도 보시면 2007년부터 한 10년마다 거의 인원이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2배씩 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육체적으로 오래 산다는 거는 사실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과연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고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벌써 자료가 10년 전 자료인데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에 반해서 이 건강 수명은 그다지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은퇴 이후에 고혈압, 당뇨 이런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들을 앓으면서 살아갈 기간들이 또 늘어나는 거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요번 주에 우리나라 의사분들하고 헬스케어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하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셨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65세까지 사는 동안 들어가는 의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료비의 총합하고 65세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15년, 20년 남짓 쓰는 의료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긴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아이들 키우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던 재정적인 준비들이 사실은 우리의 육체적인 수명이 다하기 전에 더 먼저 종착점에 도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제 수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거 있죠. 국민연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은퇴 이후에 이제 재정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하지만 항상 국민연금이 굉장히 큰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 노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플랜인 거는 맞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플랜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공감하는데 이게 이제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변화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정부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급여 명세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받아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국민연금이 지금 그 소득 기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 한 9% 정도 지금 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한 달 월급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사실 그 9%도 적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OECD 전체 평균이랑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재정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이거를 OECD 수준으로 높여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내는 것보다 2배를 국민연금 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잠시만요. 이게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가 횟수로 한 30년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벌써.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예. 네. 아, 됐네요. 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꾸준히 납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연금을 얼마나 받나 봤더니 한 157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157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이랑 비교해보면 한 2.5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같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받는 분들 중에서도 157만 원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이 157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냐? 이게 지금 소득 대체율로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도 한 40% 소득 대체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과연 이거 부러움을 사는 거는 뭐 그런데 과연 이걸로 노후에 생활이 되겠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은퇴 후에 부부가 어느 정도 생활비가 있으면 생활이 가능하겠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32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나마도 한 50, 절반 정도는 그 정도 준비도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 동료들하고 얘기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아 그래 한 320만 원 정도 월 필요하다고 하면 그중에 절반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 밖에 나머지는 개인연금하고 뭐 노후에 조금 더 일하면 뭐 생활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국민연금 157만 원, 15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로서 부족하니까 우리가 개인연금을 통해서 연금소득을 추가로 받던 아니면 노동을 하건 뭐 사업을 하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삭감돼요. 뭐 아시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게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기준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 외에 한 달에 한 290여만 원 정도의 뭐 그게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뭐 금융소득이든 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최저 이제 5%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몇 %요? 50%까지 삭감이 됩니다. 그럼 50% 이게 또 끝이 아니라 이게 연금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추가로 발생한 소득하고 연금소득하고 합쳐갖고 또 합산과세가 돼서 세금 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충 어림잡아 생각해 봤을 때 아까 한 150만 원 받는다고 치면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세금으로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벌써 아까 세웠던 계획이랑 뭔가 많은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 얘기하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흥분을 하시면서 아니 내가 노후를 위해서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연금을 냈는데 그거 부족해서 일한다고 왜 내 연금을 깎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저도 막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국민연금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죠. 하나는 그러면 나는 죽어도 내 연금이 삭감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니 이 연금에다가 한 삭감 안 되도록 200만 원 정도 언저리 내외의 추가 소득으로 근근히 버틴다. 뭐 이런 선택을 하나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뭐 어쨌든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럼 나는 그 감액되는 거를 뛰어넘는 추가 소득을 만들겠다.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당연히
이 오른쪽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 소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노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놓으셨는데,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사업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로이,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고용된 형태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직장인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저도 이 범죄에 속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의 고용이나 소득, 근무 조건들에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뭐가 있냐면 셀프 인플로이라고 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거나 전문직을 포함해서 자신의 지식과 노동력을 가지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 범죄에 속하시는 분들이고, 또 다른 분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사업가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여기에 범죄에 속하시는 분들이고,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투자를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또 이제 소득을 얻는, 크게 보면 이렇게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범주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큰 차이점이 뭐냐면, 왼쪽은 어찌됐건 간에 내가 나의 시간과 노동력이 이 소득을 얻는 원천이 된다는 거고요. 오른쪽은 다른 사람 혹은 자산이 소득을 얻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 뭐 근로소득자와 뭐 비근로소득 뭐 1,000만 원 있다고 했을 때, 뭐 젊었을 때야 다양한 형태로 다 뭐가 다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노동을 형태로 투입할 수 있는 건강도 안 좋아지고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적어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보다는 오른쪽이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왼쪽은 내 시간과 노동을 투입해서 소득을 1대1로 맞바꾸는 것이고, 이 오른쪽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정 시간 들여서 자산을 만들면 그 이후로는 자산이 소득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비교 우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아메이 사업의 기회가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인세와 같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자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말씀드린 대로 자산 소득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는데, 회사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앞에서 영상에도 잠깐 나왔으니까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기농 원료로 천연 원료 비타민을 만든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천연 원료를 가지고 스킨케어, 화장품, 여러 가지 아티스트라고 하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또 직접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처럼 물, 공기 오염 심각한데 이렇게 직접 그 가정용 정수기 공기청정기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또 직접 만들고, 그 밖에도 일상 뭐 개인 위생,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한 조리기구,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세제들을 직접 만드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메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질 좋은 제품의 일상생활용품을 통해서 소비자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자산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지금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치약이라는 거를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어떤 회사에서 공장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치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대로 광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유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 유통의 역순으로 올라갈수록 시작하는데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요. 많은 자본이 필요한 만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만큼 큰 리스크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치약을 만들더라도 중간에 위에서 있던 이런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다 없애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던 사업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공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서 뭐 얼마만큼의 소득을 발생하길래 이걸 뭐 사업이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국 아메이의 예를 들어보면요, 2023년 한 해 동안 1조 1,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그 중에 한 30%가 넘는 3,755억을 소비자들에게 캐시백 형태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었다는 자료가 이제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3,755억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길래 저걸 지급할 수 있느냐,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20%의 제조 원가를 드리고 80%의 광고 유통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제가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다른 회사들도 잘 알아요. 좋은 제품, 소비자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원가 높이면 되고 좋은 부품 사다 쓰면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세탁기를 만든다고 하면 그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2,000원짜리 센서를 하나 쓴다고 했을 때 그거 4,000원짜리 쓰면 더 좋은 거 알지만 그렇게 제조 원가를 2,000원에서 4,000원 올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부품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면 최종단에서는 몇만 원, 몇십만 원씩 가격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 그 중간에 유통을 다 없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나서도 남는 재원 중에서 30%는 회원들에게 할인을 해주고 나머지 30%를 보너스로 적립했다가 회원들에게 이제 캐시백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자, 이 30%의 보너스는 크게 봤을 때 이제 21%와 9%의 보너스를 나눠서 지급을 해드리게 되는데 21%의 보너스는 얼마나 이 매출에 많이 기여했는가를 산정해서 캐시백을 해주게 되고요. 나머지 9%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얼만큼 많이 도와주었는가라는 또 다른 기준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21% 보너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21%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원칙도 요즘처럼 이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올해는 좀 보너스를 지급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때그때 바꾸는 게 아니고 창업 이래로 지금까지 이 만들어 놓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을 해왔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한데 내가 매출에 기여한 내 점수 더하기 내가 정보를 전달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점수를 다 합쳐서 계산을 한다는 게 아주 기존의 유통과 다른 차이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제가 간단히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나라고 하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안내하신 분을 한번 S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신 다음에 내가 그냥 동네에서 듣던 얘기랑 와서 들어보니까 정보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의 친구 2명에게 전달해서 이런 정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요.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에 직접 가입을 하시는 거죠. 가입을 하시고 한 20만 원 정도씩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간단한 모델로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점수 더하기 네트워크 점수 다 더한다고 했으니까 이 전체 점수가 이제 80만 점이 되겠죠. 이 80만 점은 아까 보너스표에서 6%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48,000원의 보너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48,000원을 만약에 S라는 분이 혼자 다 가져가도 문제고 이거를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눠도 사실은 그게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메이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의 몫을 먼저 돌려드리고 남는 걸 소개한 분들한테 돌려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60만 점이니까 6%에 해당하는 36,000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면 12,000원이 이제 여러분들 소개한 분한테 캐시백이 지급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이 각각 3%씩 소비에 의한 점수 6,000원씩을 빼고 남는 24,000원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기존의 상식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건 또 보더라도 S라는 분이 가장 소개를 했으니까 가장 먼저 가입하셨고 매출도 가장 많고 회원도 가장 많지만 보너스는 여러분이 더 많이 받으시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아메이라는 회사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가장 많은 노력을 했느냐라는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S라는 분은 한 번의 정보 전달 노력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두 번의 정보 전달 노력을 하셨으니까 더 많은 보너스를 지급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S라는 분이 나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뭔가 더 유리한 게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지우고 여러분들이 아메이 1호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보너스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즉 각자 자신의 노력만큼의 보너스가 지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보니까 아메이 제품 좋다고 하던데 진짜로 좋은가?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한번 직접 제품을 경험해 보시고 써보니까 정말 좋구나. 그래서 이 제품을 내 동생이랑 내 친구랑 같이 나눠 써야 돼, 같이 알려서 써야겠다. 이렇게 한번 경험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경험을 나눴더니 이제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수입이 생기네. 그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되면
이제 큰 수입이 되는 사업 기회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큰 사업 기회로 되는지를 지금부터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전달해서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드실 때 한 120만 점 정도의 그 매출이 일어나는 네트워크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 친구 3명이 각각 3%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 여러분들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드리면서 한 현금으로 10에서 15만 원 정도 캐시백을 해드리고, 그 외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선물을 지급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400만 점 정도 되는 네트워크를 만드시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6% 정도 되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브론즈 빌더라고 인정을 해드리면서, 네, 현금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자의 몫을 다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78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드린 뒤에 이 브론즈의 인정에 대한 추가 보너스 30%를 더해서 약 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듣던 6천 원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험을 그 다음 달에 한 6명 정도의 친구들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그래서 각각 이분들이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하면 7명이 140만 점 매출이 나는 이제 네트워크 형성이 되게 되고요. 각자의 몫을 다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14만 4천 원의 보너스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너스를 받는 여러분들 친구 중에 누군가는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도와서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가지고 한 4분 정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도와드리면 이제 전체 31명이 되면서 전체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게 보너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각자의 몫을 다 돌려드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보너스가 한 9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나가서 2분씩들에게 더 전달했다고 가정하면 전체 네트워크는 79명이 되고, 전체 530만 원 보너스 총액 중에서 다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23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국민연금 30년 동안 납부하신 분이 15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했고, 그거 많은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230만 원 정도를 추가 소득으로 연금 외에 내가 계속 매달 받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 하나 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이게 과연 지속될 건가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아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고 인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12달 중에 한 달을 1000만 점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을 SP라고 인정을 해드리게 되고요. 12달 중에 3번을 1000만 점을 하는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GP, 6번이면 플래티늄, 1년 12달 내내 1000만 점을 유지하는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여러분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게 왜 자꾸 횟수를 얘기하냐면, 이게 이렇게 점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무슨 강제 조항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1000만 점이 넘었다가 어떤 때는 1000만 점이 안 됐다가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점점 1000만 점이 안정화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연금과 같은 수익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1000만 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2분이 1000만 점이 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사파이어로 인정받으시게 되고요. 만약에 3명의 친구를 1000만 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그와 동시에 에메랄드로 인정을 받으시게 되면서 연간 한 8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요 사이클을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6명의 친구들을 이렇게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되도록 도와주시면 여러분 이제 다이아몬드를 인정받으시면서 연간 한 1억 5천 정도의 수입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요 전체 플랜 중에 지금 다이아몬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사업을, 네트워크를 확장하실 수 있고 그에 준하는 보너스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점수를 따져서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 가는 추가 보너스를 또 받으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사업 설명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복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보너스가 또 추가됐거든요. 이게 이제 회사에서 앞으로 3년 동안 특별 보너스를 준비해서 이제 지급하기로 해서 플랜을 준비를 했는데요. 뭐 굉장히 복잡한 많은 설명을 들으셔야 하지만 간단히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리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향후 3년 동안 네트워크 앞에서 설명드린 원리대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가지고 26년도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그 다음에도 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26년도에 7천만 원, 그 다음에 또 곱하기 200 해가지고 총 3년 동안 2억
넘는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는 특별 보너스가 준비가 돼 있죠. 아, 이거 너무 내년 후년도에 다이아몬드 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년도에 26년도에 에메랄드, 27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7천만 원 정도의 일시금 보너스를 추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직장생활 26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0년 직장생활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큰 보너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기회죠, 그죠? 분명히 기회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금액을 숫자로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게 느낌이 좀 다르실 수도 있는데, 사업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기회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보너스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안방 빼고 나머지 다 은행 건데 내가 이거 보너스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내 지분을 넓혀야겠다. 우리 아이가 유학 가고 싶다는데 유학비로 보태줘야겠다. 우리 아버지 뭐 차가 너무 오래되셨는데 차를 바꿔드려야겠다. 이런 스토리를 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와 스토리가 더해진 걸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꿈의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비근로소득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진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신 이 아메이 사업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근로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사업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럼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내가 좋은 제품을 경험하고 그 제품을 같이 나눠 쓰면서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에 계속 나와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큰 사업으로 만들면 이렇게 커다란 사업의 기회가 얻어질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걸 우리가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직장생활 20년 했지만 앞으로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이 사업을 꾸준히 계속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설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이 공부하시고요. 또 좋은 사업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